안녕하세요. 2022년 병영독서 코칭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부대의 선택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시연은 현장에서 실시간 대면 독서 코칭의 한 가지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칭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으로 오늘 첫 차시 코칭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병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첫 만남을 이렇게 박수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름이 은효경입니다. 자, 독서 코칭 전문가니까 제가 책 읽기로 저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하고 항상 독대를 하면서 매년 1월 1일 신문에 발표되는 신춘문예라고 하는 문학작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버지하고 마주 앉아서 읽기를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동생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죠. 절대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짐했는데요. 오히려 이 각오가 각인이 되었나 봐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을 나름 즐기고 이렇게 독서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는 제가 좋았든 싫었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독서의 습관이 오늘날 저를 이 진로의 길로 이끈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한 독서 코칭이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다른 어떤 분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의 소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저의 양력은 이런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죠? 자, 병영 독서 코칭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영 독서 활성화를 바탕으로요,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장병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우리 코칭 내에서 경험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직접 찾아 읽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독서 가치가 좀 더 넓게 확산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병영 내에서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사회 집단에서도 같이 결속력 있게 응집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 읽는 장병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네, 어떠세요? 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문구거든요. 자, 제가 올해로 10년 차 독서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 독서 코칭을요. 그런데 올해부터 좀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2022년부터 병영 독서 코칭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요, 1945년에 설립되어서 벌써 몇 년인가요? 네, 70여 년간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각 여러 가지 도서관 중에서 특히 병영도서관까지 운영하고 시행하는 데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자,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병 간의 소통 문화를 확산해 가려고 합니다. 독서 능력 개발을 통해서 병영에서 장병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배양하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대 이야기 해볼까요? 2022년 선정 도서 몇 종이죠? 네, 42종이요. 그 중에서 우리 부대가 선정한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진행할 문학, 소설 분야입니다. 소설 좋아하세요? 전 소설 굉장히 좋아합니다. 휴남동 서점에서도 주로 오늘 책, 소설을 판매하는 서점이죠.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이고요. 두 번째, 역사입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세 번째, 문학 시 부분인데요. 네,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제목조차도 시적이네요. 네 번째, 사회과학 기술 분야인데요.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라는 사회과학 기술 분야의 책이었고요. 5번째 철학 예술 책이네요. 내가 사랑한 화가들에 대한 것입니다. 6번째 자기계발서인데요. 네, 하버드의 회복 탄력성 수업입니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독서 코칭 시간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차시부터는요, 온전하게 2시간 동안 책에 대한 독서 코칭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첫 차시니까 우리가 이제 팀 구성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4명이 한 팀입니다. 매년 병영 독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6명이 한 팀일 때도 있고요. 5명이 한 팀일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 병영 독서 코칭에서는요. 제가 사전에 명단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병 여러분들의 명단 쭉 받고요. 제가 판단한 건 4명이 한 팀이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또 있습니다. 리더 아시죠? 리더, 총무, 서기, 보급책 이렇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고 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을 맡으신 장병님들이요. 바로 보급책. 네, 제가 여기 보시면 준비물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저는 활동 중심으로 하는 독서 코칭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책 맡으신 분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코칭이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활력 넘치게 진행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4명의 팀원의 역할을 정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 사용 설명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탕을 다지듯이요. 우리가 6번 만나는 코칭에서 서로를 알고 배려하면 더 효율적인 코칭이 되겠죠. 그래서 작성하는 겁니다. 나 사용 설명서인데요. 나 땡땡땡 이름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4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오감 어떤 거죠? 미각, 청각, 시각, 후각, 촉각 이런 오감으로 나를 좀 알리는 걸 한번 좀 감성적으로 말랑말랑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팀 활동에서 미리 좀 알려주면 훨씬 팀원들이 서로 대하는데 매끄럽게 또는 배려하면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사용 설명서 작성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민망하지만 은효경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네, 부인하고 싶지만 깐깐 꼼꼼, 네, 저를 상징하는 4글자로 저는 이렇게 뽑았고요. 오감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 나에게 부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저는 다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 사용 설명서 작성하시면 그것을 제가 여기 독서 병영 코칭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겁니다. 한동안이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알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사용 설명서 작성하겠습니다. 코칭 참여에 앞서 저하고 약속을 좀 해주실 것을 3가지만 좀 적어주세요. 우리 코칭을 참여하는 각오라든지 또는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 둘, 셋, 3가지만 그리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코칭 약속 지금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적어주신 거 제가 중간중간에 병사님들, 장병님들 사이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코칭의 한 가족이니까요. 자, 코칭에서 나와의 약속에서 정말 좋은 것, 코칭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꼭 읽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칭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코칭의 팀원들을 배려하겠습니다도 정말 좋은 코칭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독서 카드 활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코칭은 너무 액티비티 재밌겠는데 이것에 대한 여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바로 독서 카드입니다. 독서 카드 이거 제가 제작했는데요. 앞에 표지예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자, 저는 알록달록 색깔을 좀 좋아하는데 자, 표지로 책을 읽는 당신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표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카드에 3가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3가지가 매 코칭마다 여러분들이 부패식으로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저쪽에다가 저렇게 많이 출력을 해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쓰셔도 돼요. 줄글 쓰시고 싶으시면 이쪽, 뭔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첫 번째는 독서의 느낌을 쓰는 느낌 엽서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코칭 총 몇 권이죠? 네, 6권이죠. 그래서 6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카드 다 만드시고 나면 끝나고 6가지 색깔의 카드와 표지가 총 7장 이상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해주시면 이걸 책으로 좀 재본도 해드릴까라는 싶은 그런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 카드였습니다. 자, 오늘 소설 첫 번째 차시의 코칭이잖아요. 자, 매 차시마다 분야별로 다른 책들이 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편식하지 않아야 돼요 하듯이 우리가 책에서도 편독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의 책을 골고루 선정한 거거든요. 오늘 첫 차시 소설인데요. 6권의 책의 분야가 달라질 때마다 제가 분야별로 책 읽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소설이니까 소설 읽기의 즐거움 이렇게 쭉 5가지로 제가 뽑아왔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먼저 쫙 집어서 말씀드릴까요? 등장인물을 파악하고 인물 간 관계나 갈등 상황을 확인하며 읽는다. 저는 소설 읽는 재미에 가장 이 부분이 즐겁더라고요.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에서 바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카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첫 번째부터 5번째 작품에 담긴 주제와 다양한 인간의 삶에 몰입하면서 읽는다. 이렇게 읽으신다면 소설 읽기가 더 즐거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코칭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인물 관계도 작성해서 내용 파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2번째, 책과 관련된 인물 고민 속에서 우리가 토론거리를 찾아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작품과 연관된 나의 경험과 실휴죠. 휴 공간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내면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목차를 제가 PPT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할 때 1, 2, 3, 4, 5 막 번호를 매기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진행 순서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독서 카드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내용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주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인물들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화 활동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소설이 여러분들의 속에 싹 스며들어서 하나의 커다란 방향이나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면화 활동 제가 제일 열심히 준비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 오늘 첫 번째 차시 병영 독서 코칭 책입니다. 이 책이 좀 남다른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출판계에서는요, 대형 출판사, 유명 작가들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널리 퍼졌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세요. 브런치북으로 전자책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죠?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막 요청하셨대요. 종이책으로 출판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책으로 출판이 되어서 전 세계 또 6개국의 판권으로 수출이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황보름 작가. 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책이 재미있었으면 작가가 더 궁금하죠. 황보름 작가에 대해서는요,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목한 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다라는 것에서 갑자기 확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고 재작년에 독서 코칭했던 책인데 우리 히가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추리소설 작가 있죠.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런 책의 작가요. 그 작가가 바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요새 핫한 작가 있는데 김초엽 작가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이 SF 소설 좋아하시면서 크게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독서 목록 42종 중에도 김초엽 작가의 작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김초엽 작가도요, 포항공대 출신이에요. 이공계예요. 그래서 보면 요즘 이렇게 글쓰기 문학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독자층을 확산시키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름 작가였습니다. 책 읽기 전 후 소감 나누게 하겠습니다. 책 읽은 소감을 좀 자유롭게 마음껏 나누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진행할 때 진행 상황에서 이렇게 모래시계가 보이는 PPT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기 보이시죠? 되게 예뻐요. 색깔 알록달록해요.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보급책님 나와주셔서 요거 하나씩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래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그동안만 한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칭 시간 저희 한정적이잖아요. 한 분이 많이 길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래시계 준비했으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이야기 나눠주시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어야 되는지 궁금하다, 막막하다 하시면 여기 참고해 주세요. 책을 읽기 전에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 이 제목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는 읽고 난 후, 또는 인상적인 장면이나 내가 아주 공감했던 인물, 그리고 현재의 내 삶과 이 책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더 가슴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 괜찮습니다. 마음껏, 아무 제약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책 읽기 전후의 소감을 짧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틈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동안 제가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데 부담되는 건 아니시죠?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인물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이미지 예쁘죠? 등장인물 민준이, 민철이, 그리고 주인공 영주, 책방지기이죠. 그리고 현승우 작가, 지미, 정서, 희주가 있네요. 자, 소설을 읽을 때는요, 등장인물 관계도를 옆에다 이렇게 뭔가 필기할 걸 놓고 그리시면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오늘 소설은 등장인물의 이름이 크게 헷갈리거나 우리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 러시아 작품 읽을 때는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일본 작품들 읽을 때 등장인물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이럴 때 특히나 소설의 등장인물 옆에다 메모하시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등장인물 어느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자, 등장인물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등장인물 관계도를 바탕으로 인물 카드를 만들 거예요. 자, 인물 관계도를 직접 그리면 좋겠는데 오늘 첫 차시라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많은 도입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관계도는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예쁜 휴남동 서점이 보이네요. 휴남동 서점의 대표 영주 있고요. 거기에 바리스타 민준이, 그리고 나중에 독서클럽 리더이면서 직원이 된 상수가 있어요. 그 휴남동 서점을 기준으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네 분야로 단골 손님들이 쭉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공감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바탕으로 인물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인물 카드의 별표 보이세요? 인물의 호감도예요. 별 3인데요. 더 호감도가 높으신 분은 별 5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인물 어떤 인물 선정하시겠습니까? 자, 보급책님 나와서 인물 카드 좀 가지고 가주세요. 인물 카드 4가지 색이에요. 우리 4명이 한 팀이잖아요. 요 색깔별로 한 사람당 하나씩을 가지시고요. 이 휴남동 서점에서 내가 선정한 인물을 각각 이름, 하는 일,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쓰시는 거예요. 네모칸 안에.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인물이 겹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인물은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팀원들끼리 인물 카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모래시계 있네요. 모래시계가 저쪽에 있네요. 네, 모래시계. 자, 돌아갑니다.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활발하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인물카드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영주가 제일 인기 있는 인물이었어요. 역시 주인공이라 다르죠. 그래서 휘남동 서점의 대표, 그리고 안에 영주를 소개하는 글을 네모 안에 넣었고요. 고민, 이혼을 반대한 엄마와 갈등, 그리고 작가 현승화의 만남,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어떻게 휘남동 서점이 지속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인물 카드로 같이 팀원들하고 이야기 충분히 나누셨습니까? 어떤 인물이 가장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고 호감도가 높은 인물인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인물 관계도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옆에 다니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물 관계도 가운데다가 제가 출력해 드린 거 놓으시고요. 인물들을 요 위에다 올려놓으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분이면 될까요? 우리 뒤에 할 활동들이 있어서 길게는 시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물 카드 보니까 줄거리가 막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으세요? 내가 휘남동 서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자, 활동으로 이번에는요, 그 인물 카드 중심으로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세요. 영주와 승우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또는 영주와 민준, 영주, 정서, 지미, 민준, 민철. 제가 이렇게, 이건 제가 뽑은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을 물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뭔가 공통점이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른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민철이를 어떻게 보실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비슷한 나이에, 가장 가까운 나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민철이 고등학생인데요. 사는 게 재미없는 아이. 그리고 아무것도, 공부도, 놀이도, 심지어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게임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아이. 그래서 민철이 엄마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휘남동 서점에 가서, 자, 영주 이모 휘남동에 서점지기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조건으로 서점에 보냅니다. 민철이 처음에 서점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정서가 있죠. 매일 와서 수세미 뜨기를 하는 정서가 수세미 뜨개질 하는 것을 그냥 또 멍 때리면서 지켜봅니다. 자, 그런데 변화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변화는 갑자기 빠르게 오지 않고요. 서서히 스며들듯이 와서 민철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저는 굉장히 경이로운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나와의 공통점도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자, 작품 속에 책과 연관된 주제의 토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휘남동 서점 등장인물에 대한 고민 후에요. 이번에는 여기 서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과 연관된 주제로 토의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여러분 팀에서 선정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하나씩 선정을 해보세요. 네, 어떤 주제로? 책과 관련된 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막하실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의논해 주시고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쭉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주제 선정한 팀도 있고요. 너무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제 선정하는 데까지 하루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지금 페이지 수 보이시죠? 지금 옆에 있는 책 넘기시면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책에서 작가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좋은 책이라는 건 뭐지? 이게 영주의 고민에 있었죠. 여기 주제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는요, 자, 이거요. 영주가 휘남동 서점을 운영하면서 베스트셀러를 배제합니다. 아니, 서점이 책을 파는 공간인데 베스트셀러를 배제하고 다른 책을 중심으로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한다고요? 그럼 이 서점 계속 지속 가능한 운영 가능할까요? 이런 염려가 막 돼요. 근데 영주는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 반대, 중립의 입장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도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으로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고민이요.
대형 서점에 대형 서점 아니고 대형 출판사에 같은 출판사의 책들이요 후보군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도서를 선정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한 출판사의 책이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을 논쟁을 한 끝에 다양성 측면에서 출판사를 한 곳 정도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42종 보시면요. 가능하면 같은 분야에서 소설 분야에서 출판사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주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선정된 주제로 자, 지금부터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활동, 선정 주제 토론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 오늘의 활약, 석인님 부탁드릴게요. 우리 팀에서 주제 선정한 것 또는 아까 제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주제를 선정해서요. 오늘은 아까 물론 찬반도 있었지만 자유롭게 모두 발언의 원칙으로 모두 참여한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요. 다양한 의견으로요. 오늘 첫 수업이 코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능하면 저는 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석이님 제가 전지 드렸잖아요. 그 전지에다가 토론한 내용을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냥 인상적인 그 발언들을 그냥 나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끝나면 그 전지는 여기 병영독서 코칭 현장에 제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서 다음 코칭 때까지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토론하면서 석이님 기록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면서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활동. 자, 휴남동 서점은 어떤 공간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면 의미 부여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인물들의 관점에서 휴남동 서점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민준이 입장에서는 단추구멍이 많아서 내가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공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독하신 분은 확 떠오르시죠? 가장 안타까운 인물 민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민철이 얘기했으니까 민준이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민준이는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우수한 대학에 입학을 한 첫 단추 잘 끼웠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입학해서도요. 스펙을 쌓고 학점을 관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민철이 어땠나요? 네, 계속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취업이 잘 되나요? 네, 잘 안 되고 계속 취업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서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랬을 때 민철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첫 단추 잘 끼우고 내가 단추를 끼우려고 황금 단추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단추 끼우려고 보니까 구멍이 없더라. 단추 끼울 구멍이 없더라. 근데 저는 이 순간에 가슴이 되게 먹먹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민준이 휴남동 서점에 바리스타 알바생으로 처음에 옵니다. 네, 그 장면도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인물이 그냥 알바생 정도로 바리스타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즐거운 삶은 물론 안타깝지 않죠. 네, 떠밀려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저도 바리스타를 해보고 싶은 꿈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민준이가 이 공간에 와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단추 구멍이 많아서 내가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휴남동 서점이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반응인지 저는 그때 정말 최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자, 이렇게 휴남동 서점은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인물들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모래시계 보이시나요? 네, 모래시계 돌아갑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분야, 내면화 활동입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저는 소설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과 나와의 연관성, 그리고 나와의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마음이 힘든 그 상황을 비슷하게 경험한다면 그것에 대한 위로, 그리고 또는 나라면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면화 활동이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화 활동으로 제가 제시하는 건요. 휴,
쉴 휴죠.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는 멍 때리는 그런 공간 있으신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금의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들이 모두에게 있으실 것으로 알고요. 혹시 없으시다면 지금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찾고요. 그 공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공간에 갔을 때 나는 마음이 어떤 상태고 가서 주로 무엇을 하고 얼마나 머물고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주변에 계시는 분들 반응 꼭 있어야 될 거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우리 소리 내서 괜찮아요. 맞아 박수 치시면서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 돼요. 여기 좀 소란스러워도 괜찮으니까 4명이 머리를 싹 맞대고요. 그렇게 공간에 대한 얘기 막 해주시면요. 맞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면화 활동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예시는요. 이거는 저의 공간인데 네, 편안한 소파에서 책 보는 휴 공간. 네. 음식을 하시면서 혹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 또는 책을 읽으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공간에 대한 내면화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다니면서 귀 쫑긋 기울이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자, 활동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내면화 활동까지 진행을 너무 열심히 열렬하게 참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올해 6번의 코칭 농사, 코칭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굉장히 기쁩니다. 네, 코칭 정리할게요. 아까 독서 카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앞에서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저기에 지금 인쇄물들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독서 카드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늘 제가 유난히 자유롭다는 말 많이 하죠. 네, 우리가 책 읽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혹시 학창 시절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돼. 또는 이거 수행평가야. 점수 매길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세요. 혹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할 때는요. 이 3번째 거 선택하셔서요. 그냥 인상적인 페이지에 문장을 옮기는 것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떠오르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독서카드 각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부족하시면 제가 다음 코칭 올 때까지 작성하셔서 그때 우리 같이 팀원들과도 보고 저에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슷한 책으로 휴남동 서점 하니까 이제 서점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행성어 서점, 김초엽 작가네요. 네, 저 김초엽 작가 작품이 조금 어려운 듯 하면서도 좋아합니다. 근데 행성어 서점은 오늘 휴남동 서점하고는 좀 다른 미래 소설이에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동네 책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24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24분의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에요. 그리고 책 읽기의 한 방향으로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 작가 누구죠? 네, 황보름 작가요. 황보름 작가 책을 읽었더니 제가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저는 황보름 작가 책을 막 이렇게 찾아서 읽습니다. 개인적으로 황보름 작가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휴남동 서점에서도 이 책이 살짝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작가 이름으로. 그래서 매일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53편의 에세이가 소개된 책이 있고요. 또 하나 황보름 작가 책,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도서로 제가 4권을 추천해드렸는데 요새 병영 도서관 너무 책 많고 잘 되어 있죠. 제가 진중문고 심의위원을 해서 아는데요. 책이 병영에 많이 좋은 책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있을 거예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차시 코칭이 어떠셨어요? 혹시 제가 좀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시간을 막 끊지는 않았는지 좀 염려스러워요. 다음부터는 코칭에 2시간을 아주 온전히 코칭에만 쓸 수 있습니다. 첫 차시에 제가 많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차시 책 소개해 드립니다. 역사 분야예요.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세계 대전부터 태평양 전쟁, 중국 근대사까지 전쟁으로 읽는 역사책인데 이거 공부 아니야? 라고 부담스러우실까 봐 말씀드리면요, 다양한 사진 자료가 있어요. 책이에요. 그리고 작가의 해설이 가미되어 있고요, 역사 관련돼서 영화 해설도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로 읽는 딱딱한 역사책 아니니까 즐겁게 다음 책 읽으시면서 다음 코칭을 기다려 주실 거죠. 저도 무척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로 우리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첫 번째 독서 코칭이 벌써 마무리가 되네요. 아쉽죠? 연장할까요? 앞으로 2시간 더? 네, 그런 표정은 아니신데요. 네, 자, 오늘 정말 같이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이 호응이요,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 번 했으니까 이제 5번 코칭이 남았습니다. 5번 코칭 그 기간, 그 시간들이 여기 계신 장병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독서의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개개인이 자기 개발을 해서 사회에 또는 현장에서, 경영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서 코칭 제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약속하신 거 기억나죠? 그것만 지켜주시면 제가 그 울타리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독서 코칭 첫 번째 차시 마치겠습니다. 이상 은효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